캡틴 마블이 아니야, 오지마 돌아가. 반갑습니다. 변장입니다. 저의 임금이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기미상궁이 되어 더 마블스를 보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주얼, 액션, 서사, 개연성, 밸런스, 갈등관계 싹 다 처참합니다. 이걸 예상했기에 시간은 버려도 돈은 아껴야겠다는 생각에 친구 찬스를 썼습니다. 여보세요? 왜? 나 2만원만 너 마블스 볼 건데 돈 아까워가지고. 이걸로 그냥 영화 볼 거면 내가 예매해줄게. 나 이거 공짜 그거 있어. 아 진짜? 야 이거 그 영상에다 쓴다. 아이 땡큐. 혹시 주작 아니냐는 사람이 있을까봐 인증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더 마블스 최대한 세간경 빼고 보고 오겠습니다. 참고로 영화관에는 저 포함 4명이 있었습니다. 인증도 했겠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주얼이야 뭐 그냥 예고편에 본 애들 나오는 거니까 말 안 해도 구리다는 건 아시겠죠. 과거 MCU 히어로들은 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눈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비주얼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더 마블스는 20분 만에 이탈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4명에서 3명이 된 거죠. 영화 보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아, 부러웠습니다. 이런 비주얼 보고 싶으면 보지 마시고 이런 비주얼 보고 싶으면 보러 가세요. 중요한 건 이 몸으로 어떤 액션을 보여줬냐죠. 역시나 캡틴 마블은 괴력을 선보였고 심심하면 블래스트를 쏴제꼈고 우주선을 날리고 박살냈습니다. 당연히 몰입도는 개박살났습니다. 이 몸으로 괴력을 보여주는데 당연한 결과죠. 판타지라서 피지컬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소리죠. 실제 사람이 나오는 실사화일수록 피지컬은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나 괴력을 보여줘야 하는 액션 히어로 장르에서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더 강해 보이는 육체를 사용해야죠. 햄시경은 뭐 그냥 몸자랑하고 싶어서 키웠겠습니까? 자신이 맡은 캐릭터가 괴력을 가진 캐릭터니까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이렇게 미친듯이 노력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쎄 빠지게 노력했는데 자기보다 피지컬도 후달리고 노력도 안 한 여자 캐릭터가 단지 페미들이 빨아준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보다 더 강하게 묘사되네. 심지어 현실에서도 대놓고 무시하네. 이딴 취급을 받는데 토리역을 계속 하고 싶겠습니까? 뭐 아파서 그런다는 말도 있는데 이러면 나 같아도 병 생기겠다.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육질 여자 배우가 나왔으면 그나마 볼만했겠다고. 그냥 볼만하면 안 됩니다. 아주 뛰어나야죠. 내 돈 내 시간이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괴력 액션 보고 싶으면 보지 마시고 이런 괴력 액션 보고 싶으면 보러 가세요. 6탄전은 히어로 주먹에서 타격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빌런이 부딪히는 벽에서 타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액션이 보고 싶다면 보지 마시고 이런 액션이 보고 싶다면 보러 가세요. 저는 분명히 보고 싶으면 보러 가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스위치 설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런이 만든 점프 포인트를 만진 뒤로 능력을 동시에 사용할 때마다 서로의 위치가 바뀐다는 설정입니다. 우주에 있던 캡틴 마블과 자기 방에 있던 미즈 마블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재밌었냐고요? 정신사나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설정에 담긴 감독의 의도입니다. 캡틴 마블은 처음부터 너무 강해서 욕을 많이 처먹었죠. 혼자 무쌍 찍으면 재미도 없을 텐데 민심도 챙기고 재미도 챙기려면 히어로 능력에 뭔가 제약을 걸어야겠죠. 근데 다른 두 캐릭터가 부족한 모습은 보여주기 싫은데 그럼 캐릭터 자신한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 문제가 생기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걸 협동심으로 극복하는 그림을 그려내면 여자들의 결집력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캡틴 마블한테 시련을 줘서 민심도 챙기고 돌발 상황을 연출해서 재미도 챙기고 개개인의 부족함은 안 보여줘도 되고 이걸 협동심으로 극복하면 여자 이미지도 띌 수 있으니까 일석사조네. 뭐 이런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위기라 할 것도 없는 게 그냥 위치 바뀌어도 알아서 잘만 싸웁니다. 여자가 부족한 모습은 죽어도 보여주기 싫은 거죠. 자, 이러면 무엇에 부재가 생기느냐? 개개인의 성장입니다. 과거 MCU 히어로들은 정신도 망가지고 능력도 망가지며 바닥을 찍고 성장하는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개개인에게 굴곡이 있었습니다. 절대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죠. 굴곡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탄하기만 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에서의 삶이 지랄맞기에 우리는 작중인물의 굴곡에도 몰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장을 더 응원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더 마블스 캐릭터가 맞이한 스위치 현상은 사고로 인해 생긴 능력의 결함일 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능력도 정신도 어느 하나 무너지는 것이 없었죠. 전혀 응원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얘네는 잘난 존재니까 어차피 알아서 극복할 거니까. 심지어 이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3인 쌍줄 넘기입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준 시간은 고작 1분. 실현에는 의미가 없고 해결 방법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기가 차는 건 이들이 그려낸 인물 간의 갈등입니다. 갈등이 재밌었냐고요? 그냥 여기서도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저의 예리한 눈은 피해가지 못했죠.
인물 간의 갈등 또한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과 틀어지기도 하고 다시 돈독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제가 전에 만든 갈등 영상 있죠. 마지막 파트인 캡틴과 아이언맨의 갈등. 이 둘 사이에 마찰이 일어난 이유는 사람들을 지키는 방식이 달라서 각자의 신념이 엇갈려서 싸운 겁니다. 죽방을 갈기면서 말이죠. 그리고 토니의 감정적인 행동으로 힘이 분열되는 부족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액션을 아주 제대로 뽑아내기도 했죠. 하지만 더 마블스에서 캡틴 마블과 모니카 램보 사이에 생긴 갈등은 바로 이모가 빨리 돌아온다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이겁니다. 진짜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 말고는 뭐 없습니다. 그리고 캡틴 마블이 자신이 지구로 가지 못했던 이유를 말하고 모니카 램보가 뭐 가족은 이런 거다, 난 이모를 원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둘 사이가 회복됩니다. 이걸 보는 저는 영화관에서 당장 뛰쳐나오고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장르가 혹시 패밀리 코미디 장르인가? 애초에 갈등의 소재가 개노잼이죠. 대체 왜 이런 장치를 넣었을까? 그 이유는 캡틴 마블이 과거에 싸질러 놓은 망언들을 덮기 위함이었습니다. 캡틴 마블은 페미들을 위해 개연성을 개무시하고 어거지로 끼워넣은 캐릭터입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진짜 뜬금없이 나타난 캐릭터였죠. 그동안 어벤져스가 개고생하는 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엔드게임에 나타나서 자신이 지구에 오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한다는 말이 뭐였죠? 너희들이 타노스한테 진 이유는 내가 없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지키는 건 지구뿐이지 않냐? 나는 우주에 있는 수많은 행성을 구하느라 지구에 오지 못했다. 이거였죠. 그냥 바빴다면서 대충 넘어가려는 것도 병신 같은데 기존 히어로들을 업신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대중들한테 욕 뒤지게 먹었죠. 그래서 캡틴 마블은 민심을 얻기 위해 자신의 오만한 행동을 덮어 이미지 세탁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게 더 마블스가 생겨난 이유입니다. 캡틴 마블 이미지 세탁 영화. 아까 모니카 램보한테 지구에 가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했다고 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크리족의 행성 할라에 쳐들어가 크리족을 해방시켜주기 위해 그들을 지배하던 수프림 인텔리전스라는 AI를 파괴했는데 이로 인해 지배가 풀려 크리종족 안에서 파벌이 나뉘어 내전이 일어났다. 이 전쟁으로 인해 행성의 자원은 고갈되었고 대기는 마스크 없이 숨도 못 쉴 정도로 오염되었고 물은 전부 말라버렸고 AI가 사라져 시스템이 다운되어 할라의 태양은 빛을 잃었다. 그래서 나는 크리족에게 말살자로 불린다. 이런 모습을 모니카 너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가려고 했는데 해결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뭐라, 우주의 수많은 행성을 지키느라 지구에 오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자만심에 쩔어있던 캡틴 마블 아니었나? 여기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네? 아까 말했죠. 이미지 세탁. 오만한 모습과 상반되는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줘. 캡틴 마블이 좀 달라졌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려는 겁니다. 어림도 없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구에 오지 못했던 이유가 우주를 구하느라 바빠서뿐만이 아니라 자기 조카한테 등신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얘는 행성 하나가 자기 때문에 작살났는데 그냥 개무시하고 다른 행성 구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구를 오지 못한 이유 중 우주를 구하느라 오지 못했다. 이걸 빼고 크리 제국 문제를 해결하느라 오지 못했다. 이것만 두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작품 설정 자체가 캡틴 마블을 파괴자, 방관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의 메인 빌런 이름입니다. AI의 지배에서 벗어난 뒤 크리 제국의 새로운 수장이 된 인물입니다. 그녀는 작중에서 유니버셜 웨폰과 퀀텀 밴드의 능력을 사용해 스크롤족 거주지를 붕괴시킵니다. 그리고 점프 포인트를 만들어 서준이 형이 사는 행성의 물을 강탈해 할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태양빛을 강탈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 종족 행성 살리려고 다른 행성의 자원과 에너지를 강타는 겁니다. 그 대상이 다 캡틴 마블과 연관된 행성이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러는 이유가 뭐다? 캡틴 마블이 슈프림 인텔리전스를 박살내서 그런 거다. 이 문제를 캡틴 본인이 해결하려고 했다 그랬죠. 다르벤이 작중 크리족에게 하는 말을 보면 30년간 싸우며 크리 제국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듣고 든 생각은 이게 30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맞는가? 입니다. 분명 AI가 박살나면서 할라의 태양도 빛을 잃었을 텐데 얘는 그걸 그냥 쌩까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배가 풀리면서 내전이 일어난 것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30년 동안 방관하기만 했다는 거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모니카 램보의 몇 마디로 이 30년간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태양의 핵을 다시 움직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모한테 그 힘이 있잖아요. 이모가 할라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와, 설마 진짜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된다고? 30년 동안 해결이 안 되던 문제가 혹시 캡틴 마블 지능을 박살내려는 지능형 안티의 각본인가? 그러고 나서는 진짜로 마지막에 캡틴이 태양에 들어가서 에너지 뿜고 태양빛을 살립니다. 자기 힘 자체가 에너지인 걸 알면서 이런 생각을 30년 동안이나 못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능력 가지고 할 줄 아는 게 파괴 말고는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AI 박살난 뒤에 인공태양 살리고 내전 일어나는 거 정리했으면 더 마블스라는 영화가 안 나오는 거였죠. 근데 왜 만들었다? 이미지 세탁하려고. 캡틴 마블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자기 손으로 바로잡는 그림을 그리려고. 이렇게 하면 과거에 보여줬던 오만한 모습도 커버칠 수 있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도 수습하는 거니까 대중이 원하는 히어로의 모습을 갖추는 작품이 될 수 있겠지? 아주 지랄도 풍년이죠. 이거 보세요. 결국 처음에 지들 잘난 사상 들이대다가 민심 떡락하니까 그거 수습하려고 말도 안 되는 각본 짜고 개연성이고 나발이고 다 말아먹고 빌런 입장은 애매해졌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나머지가 작살난 거죠. 결국 따지고 보니까 30년 동안 질질 끌 문제가 아니었다.
실패였다. 이미지 세탁 실패.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더 마블스의 목적은 캡틴 마블의 오만한 모습을 덮기 위한 이미지 세탁과 동시에 구원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니 구원자가 아닌 방관자가 되었고 자기 힘을 파괴하는 곳에만 쓸 줄 아는 멍청한 파괴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으니 닉 퓨리는 어벤져스의 상징입니다. 가장 먼저 히어로들을 모아 외계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고자 했고, 어벤져스 1편에서는 콜슨의 죽음을 이용해 어벤져스를 한마음으로 모으고, 울트론 편에서는 울트론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시켜 작전에 임하게 했고, 소코비아에서는 최대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게 헬리 캐리어를 띄워 지원했습니다. 성격이 안 맞아 티격대는 어벤져스 멤버들이 닉 퓨리의 말 몇 마디에 영향을 받았죠. 그랬던 닉 퓨리가 더 마블스에서는 그냥 총 몇 번 쏴제끼고 고양이나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와 연결된 인물은 어벤져스 멤버로 연결됩니다. 감독이 이걸 노린 거죠. 모니카는 작품 시작부터 이미 닉과 일하고 있었고, 미즈 마블은 닉 퓨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거 어벤져스 테스트인가요? 합격인가요? 의도적으로 넣은 대사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즈 마블이 닉 퓨리의 이 대사를 따라하며 여자 호크아이를 영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미즈 마블이 작품 내내 시종일관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냐? 캡틴 마블을 찬양합니다. 난 얘가 오 캡틴 마이 캡틴 할 때 진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자,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있냐? 닉 퓨리처럼 멤버를 모으는 새로운 어벤져스의 구심점이 동경하는 대상 캡틴 마블. 야, 캡틴 마블에 대한 동경심 덕분에 새로운 어벤져스가 결성됐네. 아주 대단하죠. 닉 퓨리는 이들이 힘을 합치게 연설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셋이 안 맞았던 건 스위치 현상 때문이지 생각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렇게 어벤져스의 상징인 닉 퓨리는 그냥 두 캐릭터 어벤져스로 이어주고 고양이 집사로 소모된 채 퇴장합니다. 닉 퓨리가 영향 끼친 장면 하나 있습니다. 미즈 마블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모니카 램보한테 빨리 날아서 구해주라고 합니다. 모니카가 한 번도 날아본 적 없다면서 얼타고 있으니까 닉 퓨리가 말하죠. 블랙걸 매직. 이러니까 바로 비행 성공. 야, 역시 흑인 여자 대단해.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 해결도 얘가 다 했거든요. 덕분에 MCU는 앞으로 흑인 여자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겠죠. 하지만 뭐가 문제다? 뭔 문제 생길 때마다 너무나도 쉽게 해결해서 jut도 재미가 없다. 실패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비행에 성공했을 때 관객도 함께 희열을 느끼게 해준 우리의 강철 남자가 그립읍니다. 이거 말고도 타노스를 압도했던 캡틴 마블이 다르벤이라는 빌런한테 고전하는 모습 때문에 밸런스 문제가 애매해진 것도 있는데, 뭐 이제 얘네가 여자 올려치기 하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얘네가 그런 걸 신경 쓸 정도로 똑똑했으면 캡틴 마블이라는 캐릭터를 그냥 삭제했겠죠. 우리는 이제 정말 예전 같은 MCU를 보지 못하는 걸까요? 더 마블스는 비주얼, 액션, 실현, 갈등, 개연성, 빌런, 전투력 밸런스, 어벤져스의 상징, 모든 것이 박살난 영화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시하라고요? 지금 더 마블스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 MCU 히어로들이 개고생하며 일궈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들어 대중이 돈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볼만한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아주 뛰어난 영화를 보러 가는 거죠. 우리의 2시간은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값을 내고 같은 시간을 소비하며 보는 영화인데 당연히 더 뛰어나고 개쩌는 걸 봐야죠. 옛날에는 같은 값을 들여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액션을 볼 수 있었고, 마음을 움직이는 서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값을 들여도 그만한 가치를 얻어내지 못합니다. 같은 영화사의 작품인데 말이죠. 여러분이 낸 돈으로 키운 영화사가 여러분 돈으로 더 마블스를 만든 겁니다. 생각 없이 봐도 재밌던 MCU, 생각하고 보면 더 빠져들었던 MCU, 개봉하면 영화관을 북적거리게 만들었던 MCU, 그때가 그립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MCU는 간판만 MCU지 전혀 다른 영화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이 먼저 대중을 외면했기에 대중이 그들을 외면하는 겁니다. 본질을 잃은 장르는 대중이 외면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